안녕하세요. 도와줘요 진쌤 채널의 진쌤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하는 법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과연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개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고 동기부여를 잃으시고 다시 우리가 살던 그 삶의 관성대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선생님, 변화란 건 무엇이죠? 또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하는 법입니다. 변화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변화가 무엇이냐는 거죠. 변화. 여러분은 변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변화는 내 안에 있었던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내가 양성하는 것입니다. 양성.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었던 삶과 새로 바뀐 삶이 달라, 또 차별점이 있어야 그래야 변화되었다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요새 많이 쓰는 변화했다는 말들을 언제 쓰냐면, 너 좀 뭔가 바뀐 것 같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와 만났는데, 너 좀 뭔가 바뀐 것 같아. 좋아졌다는 의미에서 혹은 안 좋다는 의미에서 바뀌었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어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그 전에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관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 관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관성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변화하는데 왜 관성이 선생님 중요할까요? 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관성대로 살아간다면 변화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삶의 습관이 바로 관성이라는 거죠. 삶의 습관. 결국 변한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내 삶의 습관, 흔히 말했던 관성대로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습관들을 내 안에 정착시키는 개념이 바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변화라는 건 습관을 만드는 것이어서 습관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화.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어떤 것이냐면 변화라는 건 관성적인 삶에서 내가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 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새로운 습관들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습관들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습관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어요? 습관들이 자리 잡아야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습관에 들기 전까지는 변해가는 과정일 뿐 내가 변했다고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심 삼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냐? 3일 동안 마음 먹기만 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3일 만에 내 습관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다 보니까 습관화에 실패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걸 비판하는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작심삼일이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작심삼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동기부여 때문인가요? 혹은 제가 이런 삶의 습관 때문인가요? 사실은 변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작심삼일이 연속해 나가는 겁니다. 연속해 나가는 거. 무조건 동기부여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게 동기부여가 있어서 밥 먹듯이 하나요?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혹은 우리가 젓가락질 무슨 동기부여가 있어서 그게 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삶의 습관이라는 건요.
내가 무수히 반복된 경험 과정 속에서 체득해 나가는 겁니다. 체득해 나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죠. 왜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되면 동기부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변화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계속해서 무언가의 동기부여나 무언가에 자극되는 영상들, 자극되는 어떤 모먼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는 법은 단순하게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왜? 새로움을 겪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변하려면은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습관을 길들인다. 하지만 그것에 실패하면은 뭘로 끝난다?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무수히 반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요, 작심삼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습관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작심삼일에서 그 다음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며칠 해야 되죠? 3일 했으니까 그때 나중엔 또 며칠까지 갈 거예요. 5일 가겠죠. 물론 이게 예시입니다. 5일 갔다가 그 다음엔 며칠, 그 다음엔 7일, 그 다음엔 작심 10일, 그 다음엔 2주, 그 다음엔 4주, 그 다음에는 3달, 점점점. 무수히 연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서 선생님 저는 변화하기 위해서 무언가 꾸준히 노력하고 제 마음을 다잡고 싶어요 하신다면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비난 혹은 난 왜 이러지?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경험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이겨내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습관화 2일, 3일, 5일, 7일 계속해서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늘려나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늘려나가고 그 무수한 과정들을 반복해서 결국엔 어떤 게 된다고요? 습관이 자리 잡아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예시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예시. 제가 변화를 설명할 때는 가장 직관적인 게 제일 쉽습니다. 네. 그래서 뭘 예시를 드냐면 헬스를 보통 예시로 들어요. 헬스. 왜 헬스냐?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나 다양한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보면서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헬스 영상 많이 보셨나요? 혹은 헬스장 직접 가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헬스는 어떤 걸 위해서 나가세요? 결국엔 건강을 위해서 혹은 보디빌딩. 한마디로 내 몸의 외관적인 모양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어떤 것이냐? 변화잖아요, 변화. 내가 바뀌기 위해서 어떤 게? 육체예요, 육체. 몸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헬스장에 가고 헬스를 하고 홈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헬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심삼일 정말 많이 합니다. 헬스장이 주요 마케팅이 뭐예요? 오랜 기간 헬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막상 손님들,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일수가 365일, 1년을 결제했는데 불과 한두 달 조금 나갔다가 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나갔다가 쉬었다가 그런 허점들을 이용해서 보통 마케팅을 하잖아요. 또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헬스장이 많은데 그런 헬스장 산업에 큰 도움이 되겠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하고자 하는 욕심과 열망들은 굉장히 많고 동기부여 영상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자 했지만 사실 변화란 게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동기부여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진짜로 헬스에서 득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건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은 헬스를 한다고 해서 당장 몸이 개선되겠죠. 그러나 그 몸이 영원하던가요? 아니란 뜻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보통 요즘 많이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헬스 하니까
이번에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해서 내가 1년 안에, 2년 안에, 몇 달 목표한 기간 안에 내가 시작해서 바디 프로필 찍어서 자랑해야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변화하는 목표나 목적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이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란 건 단순히 짧은 시간, 어떤 연속된 과정 속에서 일부만 변화하는 걸 우리는 변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습관화, 결국에는 변화는 내 습관이 되어서 온전히 내가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우리는 보통 그걸 변화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실 텐데 보통 단기간의 목표를 잡고 단기간의 즐거움만 누리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엔 연속성, 더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막힘을 얻는다는 거죠. 어디선가 꼭 동기부여를 잃으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결국엔 변화하지 않고 작심삼일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력,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거? 내 삶의 관성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습관화를 길들이는 것. 어디? 헬스도 마찬가지죠. 제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상 하루, 일주일에 그게 있어요. 3분할, 2분할, 4분할, 무분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헬스를 예를 들어서 4일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4일을 가면은 주 4회 동안 제가 어디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걸 분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할과 주 몇 회를 생각하면서 보통 계획을 짜게 되죠. 그 계획이 처음에는 저도 너무나 변하고 싶은 열망이 크고 또 변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싶어서 저도 호기롭게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근데 뭐 영상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변화해 보인 것 같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 주 4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뭐 어떤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뭐 어디를 부상당해서 주 1회, 주 2회 혹은 일주일 아예 푹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이런 경험들 많으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런 강의를 하는 저 역시도 어떤 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하지만 결국엔 변화하는 게 막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 안에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변화하려면 사실 지금도 조금은 좋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과거 모습을 모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제 안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그전에는 더욱더 말랐고 더욱더 여리여리했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골격이나 프레임이 좋아졌고 근력도 늘었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헬스장을 주 4회를 계획했지만 그래도 1회는 나가거든요. 지금은 최소한 주 1회라는 습관이 제 안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제 몸은요 정직하게 주 1회 운동한 만큼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가 여러분 변화하는 법에 있어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내가 헬스장을 주 4회를 꾸준히 매주 안 놓치고 간다면 좋은 몸이었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운동하는 테크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무조건 일정 시간 이상의 양과 질이 보장되어만 우리가 능률이 오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능률이 좋아도 저희가 주 1회, 2회 한다고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전공과 각자의 프로로서 속해져 있는 어떤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마다 제가 단순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한두 시간 말하고 한 50시간, 100시간 말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란 거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누군가에 있어서 물론 유튜브라는 건 첫 시작이지만 누군가 앞에서 많은 발표와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개인적으로나 여러 명에서 발표를 하고 말하는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로서 여러분께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주 1회 연습했다고 주 2회 연습했다고 갈 때마다 뭐 6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1시간, 2시간밖에 안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능률 좋게 운동해서 변화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못하면 못할수록,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통 말하시냐면 트레이너분들이 더 자주, 짧지만 더 매번 자주 몸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도록. 결국엔 적응해 나간다는 게 변화의 과정인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적응을 했다는 거, 완벽히 적응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나오는 게 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변화를 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멘탈이 너무 약해요. 선생님 저는 뭐 어떤 거에 동기부여를 얻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뭐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변화하고 싶어요. 혹은 제 외모가 변화하고 싶고요. 뭐 패션이나 여러 감각들이 변화하고 싶고 다양한 부분을 변하고 싶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바로 정직한 헬스 법칙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꾸준한 노력을,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헬스장 공짜로 다닙니까? 돈도 투자되죠. 그러다 보니 시간, 돈, 스트레스, 다양한 것들을 소비해 가면서 우리는 꾸준한 노력들을 이어나가야 돼요. 하루, 3일, 5일, 7일. 실패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찌됐든 실패하고 넘어지거나 그만뒀다 하더라도 다시 이어가면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로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도 헬스를 꾸준히 하다가 사회에 다시 나와서 다시 헬스를 몇 개월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근데 다시 시작하면 헬스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머슬 메모리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짧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디?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이. 이게 무엇이냐면 헬스를 몇 개월 장기간 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당연히 몸이 다시 어떻게 돼요? 헬스를 안 하면 당연히 핏이 안 좋아지겠죠. 조금 더. 그러면 안 좋아졌던 내 모습에서 장기간 쉬었다가 다시 헬스장에 복귀를 한다면 그때 변화는 더욱더 극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변화하고 더 빨리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란 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환경이든 인간은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 적응했던 시간들이 내 안에 기억으로, 추억으로, 경험으로, 테크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그만두거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했을 땐 그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전보다 잘할 거고 전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왜? 머슬 메모리. 한마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과 육체마저도 몸이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뇌와 경험 그런 것들은 보존이 안 될까요? 다 없어져 버릴까요? 아니죠. 금방금방 기억해내고 더 빨리 배우게 되고 더 빨리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작심삼일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들은 단지 처음 시작의 과정일 뿐이니까. 계속해서 작심하면 되는 일이고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계속해서 작심하는 것. 그래도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떻게?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엔 나는 이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는 세 번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적응입니다. 적응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환경에도 적응해 나가다 보니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동물도 어떤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고 거기서 우월성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들만 남아서 보존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진화 아니에요? 동물에게 있어서 진화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게 내가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습관화가 들여가는 그 과정이 다 뭐냐? 적응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싫고, 그렇잖아요. 변화라는 게 내 삶의 관성은 편하잖아요. 너무나도 편해요. 관성이란 게. 삶의 습관대로, 항상 했던 대로. 너무나도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이지만 성장이란 거, 변화란 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우리 몸은 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안에 동기부여들을 자극하게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경각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런 긴장감들이 이어질 때 사람은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내가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갖기 위해 몸은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 적응이 다 끝났을 때가 뭐냐? 습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작심삼일을 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적응이 됐었으면 불편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스트레스를 줘야 됩니다. 억지로 공부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 공부였어요. 공부. 왜 공부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기 싫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당장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학업에 관련된 공부들을 왜 해야 될까? 단지 대학 입시 때문에? 내 성적 때문에? 어떤 내 학력과 경력을 높이기 위한 창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 익숙했던 분들, 적응을 잘했던 분들은 다 어디 갔나? 인서울에 갔겠죠. 좋은 대학에 갔겠죠. 좋은 경력과 좋은 학력이 있으시겠죠. 그분들은 다른 걸 변화할 때도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공부를 내가 불필요하고 불편한 그 과정들을 꿋꿋이 해나가는 인내심을 통해서 적응해 나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저번에 시작에서도 알려줬듯이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노력과 연습을 내가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시작하고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불필요함에 있어서, 불편함에 있어서 적응해 나가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 불편을 억지로 경험해 나가면서 뭐 하셔야 되냐? 적응을 하시면 결국 그 불편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변화되고 좋은 습관을 내 몸이 적응하게 되고 내 몸에 자리 잡게 되면 이미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살짝 몰라요. 왜? 끊임없이 나에겐 연속성,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니까 어느 순간 시간 지나다 보니까 변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저를 매일 본 것도 아니고 제 성장 이야기들을 모두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1년 만에, 몇 달 만에, 혹은 5년 만에, 10년 만에 너 되게 변했다. 더 멘탈이 건강한 것 같아. 더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 인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인격이 더 훌륭해진 것 같아. 혹은 야, 몸이 좋아진 것 같아. 공부를 더 잘해지는 것 같아. 다양한 부분에서 좋아지는 것들을 남들이 느끼게 되겠죠. 그것들이 좋은 변화이자 좋은 습관들을 내 몸에 길러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변화에 대한 재밌는,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우리 수학 시간에 각도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각도기. 어떻게 생겼죠? 반원으로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반원으로 생겨서 어디부터? 0도부터 180도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눈금이 짝짝짝짝짝짝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 기억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직각이란 표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수직선, 이거는 평선.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각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변화란 건 있잖아요. 이른바 여기를 넘어서는 게 변화입니다. 어디요? 90도를 넘어서는 게 변화입니다. 90도를 넘어서는 거. 왜냐하면 사실 이 구간은 마의 구간인데 변화에도 티가 나지 않는 구간이에요. 어떤 분들마다 삶의 재능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능률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제 삶이 변화해 나가는 이렇게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90도까지 변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0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던 나의 상태, 0도. 180도 변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80도 변했다는 말. 그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어딘가로부터 극단, 그 반대편으로 변하기 위해서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적인 곳으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90도를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요 개인마다 개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 개인차가 존재하냐면 결국엔 이건 역시도 재능인 것이죠. 본인이 어떤 헬스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각자의 능력과 재능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변하는 것이랑 별개로 능률과는 별개로요. 우리가 변화를 느낀다는 건 이 90도 수직선을 넘겨야만 변화를 느껴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쪽은 어딜 향하고 있어요? 왼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왼편. 이 각도들은 다 어디로 나가냐면 왼편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거나 내가 느끼기에도 변화가 됐다고 느낄까요? 아니란 거죠, 사실은. 크게 변화가 된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각도란 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그냥 한 번 변했으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증발되듯이 이렇게 다시 떨어집니다. 변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떨어지고 다시 또 변화가 되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수히 많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스스로가 실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변해가는 그 과정이 훨씬 빨리 변하면은 너무나도 기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구간에서 너무나 정체를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를 느끼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을 갖고 더 멀리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내가 적응을 하니까. 더 극단적으로요. 내가 완벽히 적응하기 위해선 아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도한 불편함을 얻는 환경을 만드세요. 일부러. 저는 매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맨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불편함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알람을 100개 맞춰 놓는 거예요. 아침에 안 깨고 100일 수가 없는 그 상황을. 혹은 부모님이 나를 깨워주게 하든가 누군가 나를 깨우게 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불편한 환경들, 스트레스 받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극단적으로 더 변화가 쉽겠죠. 그렇게 나를 적응시켜 가다 보면요. 이 과정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워지는 게 내가 이미 변화를 맛봤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턴 그래도 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그 힘이 덜하게 돼요. 오히려. 왜냐? 점점 습관이 되기까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왜? 0%보다 습관이 자리 잡는 곳이 오히려 이제는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감소하는 폭이 이때만큼에 비해 훨씬 적어요. 아무리 오래 쉬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금방 다시 시작했었을 때 훨씬 빠르게 변하고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란 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될 점은 바로 여기 몇 도일까요? 90도가 딱 중간 지점이니까 91도가 되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일 겁니다. 91도가 되면 조금 내가 변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변했다는 걸 느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온몸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미 여길 넘어선다는 건 반이 온 거예요. 내 몸이 이미 반 이상 적응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쉽지 안 좋은 쪽으로 그때 가는 게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안 좋은 습관을 길들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젓가락질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젓가락질 저는 정말 그 정석 그대로 하거든요. 정석 그대로. 근데 원래는 정석 그대로 하지 않았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 고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젓가락질 하지 마라. 그 전에 했었던 젓가락질은 물론 젓가락질은 개인의 자유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명백히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 한마디로 좋은 젓가락질과 나쁜 젓가락질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젓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변화하고자 한다면요, 당연히 계속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불편하지만 밥 먹는 속도 느리고 애들이 나보다 훨씬 빨리 먹고 잘 찝고 하더라도 내가 훨씬 당장에는 능률이 떨어지고 못난이처럼 보여도 그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러고 보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언제 변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당연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변화하는 게 이미 적응해 나간 순간부터는 이 90도가 넘은 순간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변했지? 어느 시점, 어느 기점에 내가 변했을까를 인지하지 못해요. 이미 나는 거기가 적응해 버렸는 걸, 습관이 되어 버렸는 걸. 그렇기 때문에 91%, 그 순간 저는 젓가락질, 이게 이제는 옛날에 못했던 젓가락질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익숙해진 그 시점이 오면요, 자연스레 그냥 그대로 삶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저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나쁜 습관들이 어때요? 더 불편하죠.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91%를 넘은 변화가 내 안에 있었으니까. 92%래. 91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는 뭐예요? 180도 변해버린 거죠. 제 젓가락질이. 이러한 사소한 변화 역시도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순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될 점은, 변화란 건 무엇이냐? 변화란 건 내가 기존에 있던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겪는 과정이다. 그게 끝났다는 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 삶의 습관들을 지우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적응해 나간다는 거죠. 적응. 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습관화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헬스 예시를 들었고 여기에 제가 뭐라 적었냐면 스트레스, 불편을 억지로 경험한다. 여러분, 운동하면은 헬스하면은 근육통 있어요, 없어요? 배겨요, 안 배겨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하기 싫죠. 근데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몸이 겪잖아요. 근데 몸도 그렇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편한 길, 빠른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쉽고 빠른 그 능률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이 변화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능률이 안 좋더라도 혹은 능률이 빠르더라도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했던 이 각도기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분기점을 넘지 못한 이상, 어느 분기점에 습관을 길들이지 못한 이상 무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순간 무의미하다라고 말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시고 실망하실 필요 없다. 왜? 그건 역시도 일부. 작심 3일, 작심 5일, 작심 3달, 작심 1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각도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결국에는 어딘가에 여기에 가까워지고 넘어가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 스트레스와 불편들이 이제는 완전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와 불편이 줄어들고 오히려 뭐가 생기냐? 즐거움이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왜? 변화되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분기점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하는 법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멘토링이나 코칭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그런 멘토링, 코칭 관련해서 모집을 하거나 제 개인적으로 상담 혹은 그런 강의들을 이어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유튜브 채널 구독 좀, 좋아요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답변 드리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변화하는 법 강의 여러분께 전해드린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